치명적인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수사는 시작할 때보다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 이재명 또 소환 결국 검찰의 치명적인 패착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수사는 시작할 때보다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어느 유명한 특수통 검사가 한 얘기입니다. 칼은 찌를 때보다 뺄 때를 잘 알아야 한다. 잘못 빼면은 그 칼에 내가 다친다. 특수통 검사들이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얘기고요. 쪽팔리더라도 멈출 때 멈춰야지 수사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쪽팔린다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무조건 계속 폭주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조직도 자신도 망가지게 된다. 이게 특수통 검사들의 오래된 격언 같은 건데요. 경구 같은 건데요. 예. 한동훈 검찰, 윤석열 검찰은 그걸 지키지 않았죠. 그 결과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차 소환은 검찰이 스스로를 나락에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패착이 될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윤석열이 또 사고 쳤다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이요. 아랍에미리트 지금 방문을 하고 있죠. 뭐 조금 이따 스위스도 간다 그러대요. 자, 근데 가서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서 사고를 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다?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와 똑같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최대 위협이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아랍도 그러면 우리랑 거의 주적이란 얘기예요? 이란도? 예? 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이란하고 사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강남에 가면 큰 도로가 하나 있죠. 그 도로 이름이 뭐? 테헤란로. 테헤란에 가면은 서울로가 있어요. 서울. 예. 자, 로드 오브 서울이 있고요. 서울에는 테헤란로. 예.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도로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예. 친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석유의 상당 부분은 또 이란에서 공급을 해요. 왜? 이란 석유가 싸요. 사우디보다. 왜? 이란이 미국한테 바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바로 석유를 공급할 수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한테 좀 싸게 팔아요. 이란 석유를 싸게 사왔는데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어찌됐다? 예, 이란하고는 완전히 척지게 생겼어요. 문제는 이란하고 척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란은 지금도 북한하고 꽤 가깝습니다. 북한하고 이란은요 서로 핵무기를 공유하고 있다. 핵실험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놓고 이란을 적대시해버렸으니까 앞으로 어찌 되겠어? 예, 북한하고 이란하고는 이제 군사협력을 엄청 강화할 겁니다. 이란이 그동안 우리나라 눈치를 봐서 북한하고 이렇게 함부로 더 가까이 가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래? 이제 우리 북한하고 친할게? 이럴 거죠 이제. 윤석열의 입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또 사고를 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윤석열 또 사고 쳤다. 이란이 열받아서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 같다. 자, 이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요. 이 KBS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BS가 뭐 엄청난 걸 보도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홍사훈 기자가 보도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보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넘어갈 때까지 보도가 된다면 다시 언제든지 받아가지고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자, 지금 윤석열 정권 때문에 민생이 거의 파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요. 근데 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월급은 주는데 물가는 오르고 민생 경제가 지금 파탄 직전에 갔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이 민생 경제가 파탄 직전에 갔다는데 모르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윤석열과 김건희. 그러니까 나라는 여기 내팽개쳐 두고 지는 외유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월 달에 벌써 적자 규모, 무역 적자 규모가 거의 8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년에 470억 달러 적자가 났고요. 이번 달에 들어서 또 80억 달러의 적자가 난다 그러면 지금 연속적으로 10개월 동안 5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IMF 이후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IMF 때보다 무려 2.5배 정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없고 밖으로 싸돌려 다닐 생각을 하다니. 경제위기의 대책이라고는 노동자 때려잡는 것밖에 없고 농민들 목 조이는 것밖에 없는 이 윤석열 정권. 정말 왜 이딴 정권을 찍었는지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장윤진TV 오늘 이렇게 4가지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합니다. 자, 소주값도 오른다는군요. 뮤직맨 토토님 그러셨고요. 자, 바람꽃님, 장기자님 괜찮은 거예요? 라고 하셨네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 괜찮은 거냐라고 여쭤보셨나요? 예, 제가 지금 좀 상태는 안 좋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기침도 하고 있고요. 목도 지금 안 좋습니다. 예. 진돗개 순종님, 얘는 완전 입만 벌리면 사고를 치니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예, 윤석열 얘기하는 것 같죠? 경희님, 저 모질이는 지가 사고 친 것도 모르는 게 문제인데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은 지가 사고를 쳤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지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지훈님, 등신 외교의 최고봉이다. 참 그렇습니다. 기가 찹니다. 자, 정선아님, 건강 괜찮으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람꽃님, 코로나 걸렸다고요? 예. 예. 솔직히 말씀, 제가 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싸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일 났습니다. 네. 네. 지금도요, 이제 지금 상태가 그제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었고요. 오늘은 그나마 좀 많이 좀 나아진 겁니다. 토요일 날 제일 상태가 안 좋았고요. 일요일 오전에도 좀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방송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용진TV. 자,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리아님, 아우, 코로나 걸리셨군요. 네. 자, 배동훈님, 이재명은 합니다. 예, 잘못된 부분은 꼭 고치고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지도자들처럼 잘못을 감추지 않습니다. 예. 최용숙님, 약 처방 받으신 거 꼭 다 드셔야 됩니다. 예, 다 먹고 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자, 촛불이 횃불대리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자, 앞서서 또 후원해주신 분 계시죠? 예, 현효선님. 볼 때마다 젊어지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볼 때마다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제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잖아요. 이제 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50입니다. 작년까지는 만 나이 운운해 가면서 50인 아직 뭐 40대 내 운운할 수 있었는데 이번 달 이제 이 올해부터는 뭐 이제 그냥 50입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 가고 있네요. 예.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선돌님. 네. 김건희 수사는요. 김건희 특검이 들어설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요. 지금 순서대로 하자면 설 지나서 곧바로 김건희 특검이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이 김건희 특검은요. 대장동 특검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커졌습니다.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 검찰이 지금 검사와 기자들에 대한 수사는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한꺼번에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이태원 특검까지 트리플 특검이 될 가능성도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요. 이상민 탄핵하고요. 김건희 특검은 확실하고 여기에 지금 정의당에서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태원 특검, 그 다음에 일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장동 특검, 이 대장동 같은 경우도 이게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사와 기자에 대한 수사를 전문적으로 아니 그렇잖아. 검사가 지들 수사 못하잖아. 검사가 지들 옹호해주고 지들 빨아주던 기자들 수사 못할 거 아니야. 검찰 기자들, 검찰청 출입하고 있는 그 기자들 차마 수사 못할 거 아니야.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보통 기자들인가요? 작년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검찰 출입 기자들이 검찰총장을 가뒀던, 검찰총장을 집무실에 가두고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던 일이 있어요. 그렇게 눈에 비이는 게 없는 애들이야. 근데 검사들이 수사를 할 것 같아? 어림도 없죠. 예, 대장동도 특검 해야 한다. 자, 정선아님 집회 때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번 집회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자, 뭐 윤석열이 특검 받을까요? 글쎄요. 특검 뭐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계속 밀어붙여야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아니 얘가 안 받을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멈춰갈 게 아니라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수사는 시작할 때보다 멈출 때를 알아야 된다. 이재명 또 소환, 검찰의 치명적 패착. 자, 제가 왜 이 검찰의 치명적인 패착이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이건 이런 겁니다. 자, 수사는 시작할 때보다 멈출 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특수통 검사들이 늘 하던 격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쪽팔린다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 그러다가 폭주하면은 자신도 망가지고 조직도 망가진다. 그러니까 멈출 때 쪽팔리더라도 빨리 멈추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찰 상황을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멈출 수도 없어요. 계속 못 먹어도 고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결국 이 끝은 뭐다? 망하느냐 마느냐가 된 겁니다. 왜 지금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됐느냐? 사실 멈추려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장동 수사는 거기서 멈췄어야 정상입니다. 이미 다 기소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야 정상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억지로 수사를 끌고 왔습니다.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년이 벌써 다 돼 갑니다. 대장동 수사가 재작년에 시작됐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벌써 1년 6개월 넘게 수사를 질질 끌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을 소환하는 데까지 온 겁니다.
멈출 때를 이미 놓쳐버렸죠. 지금 멈추면은 검찰들 개쌍욕을 먹을 거예요. 못 멈추는 거죠. 즉 이미 검찰은 멈출 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유명한 특수통 검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수사를 할 때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주변인들을 괴롭혀가지고 이 피의자한테 쓸데없는 고통을 주지 말라는 것이 이게 그 대표적인 그 격언이고요. 또 다른 게 하나가 시작할 때보다 멈출 때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싶으면 미련 갖지 말고 빨리 그만두라. 이 얘기는요. 최재경 전 검사장도 했습니다. 최재경 검사장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주통합당 양경숙 그 공천 비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양경숙이라는 사람이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를 팔아가지고 무슨 저기 그 공천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거기서 중간에 돈 받아 처먹다가 걸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건 때 이 양경숙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엄청 파는 거야. 그래서 소문이 다 그렇게 났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들어옵니다. 수사를 들어왔더니 박지원 원내대표를 막 뒤졌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최재경 중수부장,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그랬습니다. 수사는 시작할 때보다 멈출 때가 중요하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털고 나오는 게 맞다. 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검사들이 좀 그 자제력이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제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그냥 마구 지르고만 있는 거죠. 바로 그 특수통 검사들, 자 최재경 검사뿐만 아니라 특수통 검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특히 전직 이미 검사를 그만두고 퇴임한 사람들도 내가 제일 아쉬운 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했던 게 정말 아쉽다. 그러면서 어떻게 겨우겨우 끝을 맺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좋았다. 이게 무슨 말이다? 특수수사를 해가지고 피의자를 잡아놓고 구속 송치까지 했는데 나중에 뭐가 됐다? 무죄로 풀려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검사에 대해서 엄청난 원한을 갖겠지. 그러면서 너 어디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를 어득어득 걸겠죠. 자, 그런 괜한 원한을 샀다라고 해가지고 특수통 검사들이 되게 후회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다? 멈춰야 할 때 멈췄어야 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특수통 검사들이 늘상 하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수사의 경우는 이미 멈춰야 될 때를 놓쳤죠. 가장 좋은 때는 지난 대선 때였습니다. 대선 이후에 멈췄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이번에도 사실 정영학 녹취록이 나왔을 때 멈췄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김만배나 남욱이나 유동규를 괜히 끌고 와가지고 진술을 뒤집도록 해가지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지는 말았어야 했어요. 그랬어야지 멈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미 유동규고 남욱이고 다 진술을 뒤집어 놓게 만들었고 다 이재명 욕을 하게 만들어 놓고선 이제 와서 검찰 수사를 스톱 못하는 거야. 근데 정영학 녹취록이 땅 터졌어. 아무리 봐도 여기는 이재명을 엮어놓을 데가 없어. 자, 이 상황이 되니까 검찰은 어떻게 된다? 억지를 부리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멈춰야 될 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억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은 결백하다라는 증거밖에 나올 일이 없어. 그리고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아무리 면밀하게 뒤져봐도요. 검찰이 이재명을 엮어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스토리가 완성이 돼야지.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데 스토리가 완성이 안 됐어. 어디까지? 김용 정진상에서 딱 끊겨버려. 더 이상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재명을 다시 부르겠다? 이건 억지인 거죠. 큰 배척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멈추지 못하고 여기서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죠. 적폐 언론과 검찰 기자단이 이 정치 검찰의 이 행태를 그냥 대놓고 옹호하고 비호해서 그래서 속된 말로 빨아줬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지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폭주를 한 겁니다. 사실 오래전에 지적하는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더 이상 비판하고 지적하는 기사가 안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기사가 뭐여야 되냐면 살아있는 권력을 왜 이미 퇴임한 권력을 가지고 지랄병이냐. 이 얘기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년 넘게 탈탈. 옛날에는 수사가 6개월만 넘어가도요. 야, 이 너무 심하다. 야, 수사를 어떻게 6개월씩이나 계속하냐. 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1년 6개월을 수사하는데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 라는 지적이 한 번 안 나와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작년 연말에 200군데가 넘게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20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는 그런 수사가 어딨냐고. 에? 자, 그래 놓고도 1년 반을 끌었어. 200군데를 수사했는데,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뭔가 꼬투리를 못 잡은 거지.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게 되고, 나중에는 남욱하고 유동규의 진술을 뒤엎도록 옆에서 압력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뻔한 놈이지, 사실 그것도 보면. 어미준인가는 게 원래 그렇게, 피의자들을 압박해서 지가 원하는 진술을 조작하는데 능수능란한 자죠. 엄희준. 한명숙 총리 때 이미 한번 그렇게 했던 놈 아닙니까? 예. 자, 고형곤이니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검찰 중에서도 정말 악독하기로 이름난 자들이죠. 여하튼 이런 자들이 과거 조국 장관 죽이기를 하듯이 지금 이재명 죽이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뭔가 조금만 더 하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았겠지. 그런데 그게 1년 6개월이 왔고요. 마침내는 더 이상 멈추지 못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지금 검찰 멈춰보세요. 욕 대바가지 먹을걸? 아니 검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걸요? 자, 결국 이 검찰이 계속해서 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석열 정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지를 탄탄히 받고 있었으면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을런지도 몰라.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윤석열이 계속 흔들리니까 뭔가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탈출구가 뭡니까? 검찰 수사였던 거예요. 정적 죽이기.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못한다. 국정 운영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일 거 아니에요. 그 비난을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저기 나쁜 놈 있어. 라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게 뭐다? 예. 대장동 수사였고 이재명에 대한 머지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이 뭔가 쇼부를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애매하게 수사를 멈춰버리게 되면은 윤석열과 검찰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사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들로서는 죽으나 사나 끌고 가서 이재명을 잡아놓고 유죄까지 만들어야지 자기들은 살아남는 거야. 1심에 유죄만 남으면 자기들은 한숨 쉴 거야. 됐어. 2심, 3심 무죄 나오면 그건 그때 가서 보고 라는 식일 겁니다. 당장 검찰은요. 내년 총선 때까지만 어떻게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그런 짓을 하더라도 이 산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 동력이 지금 상실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대장동 사건의 한번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대장동 사건의 특징. 대장동 사건의 특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장동 사건의 특징은 이 검사와 기자가 알고 봤더니 진범이더라. 수사를 한 검사, 아주 편파적인 기사를 썼던 기자,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했던 검사와 피의사실을 그거를 그 허위 수사 정보를 그냥 진짜인 줄 알고 받았었던 기자가 알고 봤더니 실은 진짜 법인이더라. 걔들이 돈 먹었다는 거 아니야. 대장동 그 비리 대장동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벌어들인 돈은 누가 먹었다? 대장동 일당들한테 돈은 누가 받았다? 검사와 기자들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재판을 맡을 판사들도 돈 받은 정황이 나왔잖아요. 자, 판사와 검사와 기자들이 진짜 범인이고 막상 이재명 정작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은 돈 받은 흔적이 없어요. 아니 뭐라도 흔적이 나와야지 이재명을 올가맬 텐데 이재명한테는 돈이 간 흔적도 없어. 지금까지 이재명한테 돈 간 흔적 있대? 없어. 기껏해야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은 결국 정진상, 김용한테 준 돈은 이재명한테 준 거랑 같아. 이런 억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 둘 다 나는 돈 받은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이재명은 돈 안 받았고 판사, 검사, 기자들이 받은 거예요. 이재명을 전부 다 왕따 시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실은 손가락질하는 고놈들이 진짜 범인이었던 겁니다. 이게 대장동 사건의 특징입니다. 놀랄 만큼 희한한 사건이죠. 이런 사건 다시 없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자, 윤갑근 검사가 등장합니다. 윤갑근 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일 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당시에 검사장급이었습니다. 윤갑근 차장은 검사장이잖아요. 검사장이 직접 전화하는 예가 없대요. 검사가 직접 계장한테 전화하는 예가 없다고 하더래요. 조우영도 빼줘라. 알겠다 하더라고요. 김만배가 들었대요.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저한테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뭐 이제 다시는 안 부른다고 그러네요. 자,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나옵니다. 자, 김만배가 뭐 그 대장동 일당들이 아마 수사에 많아 걸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윤갑근을 찾아가가지고 아 형님 이거 제가 하는 사건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사업인데 좀 도와주세요 라니까 그래? 그러면 빼야지 하고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 사건 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우형이 빼줬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자인 김만배와 윤갑근이 한통속이라는 얘기가 됐죠. 예, 이들은 과연 돈을 주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배영이 처음으로 정진상 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 이때가 2014년이야. 내가 왜 여기 싸움에 깊이 개입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 이게 김만배 얘기예요.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대. 그러니까 김만배가 실은 박영수 고검장이 불러서 남욱 변호사를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화영 의원이나 김태현 의원한테 갔더니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정진상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서 빨리 끝낼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보세요. 만배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쫓아다녔는데 예, 정진상 실장을 만나러 가가지고 뭔 얘기부터 한다? 실은 내가 박영수가 불러서 왔어. 그리고 이거 이화영 의원이 뭐 추진하던 건데 잘 안 되고 김태년 의원이 추진하는 건데 또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찾아왔거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잘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또 드러나죠.
박영수 고검장이 불렀대. 이 대장동 사업을 하라고. 그럼 뭐예요? 네. 기자와 검사, 전직 검사 이 세 명이 지금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커넥션 딱 보이시죠? 자, 상황이 이러할진데 검찰은 검사, 판사, 기자들의 수사는 나중에 한답니다. 심지어 이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은 뭐라고 했다? 한겨레 간부가 고검장보다 높냐?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수사가 본류다. 아니 한겨레 간부하고 고검장하고 누가 높다 따집니까? 언론인하고 검사하고는 각각 다른 세계에 사는데 누가 높다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또 뭐 고검장이야? 이재명은 고검장이 아니잖아. 근데 왜 갑자기 고검장 얘기를 하다 이재명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막 붕붕붕붕 건너뛰죠. 그냥 당장 들을 때만 그럴싸해 보이는 귀와 눈을 속이는 이런 화법이 검사들의 화법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쨌거나 판사와 검사, 기자는 수사 안 하겠다는 얘기하지 내이지. 헛소리 해가지고. 자, 김만배의 언론 법조 로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순차적으로 한대. 이 말은 사실은 안 한다는 얘기와 똑같아. 지금까지 역대 검사들이 순차적으로 합니다. 본류를 수사해놓고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해서 수사하는 걸 내 본 적이 없어. 본류를 먼저 수사하고 그 다음에 곁까지는 따로 합니다. 아니 기자하고 검사하고 돈 받아 처먹은 게 검사도 못해 한두 명이야? 검찰총장부터? 근데 이게 왜 곁까지예요? 왜 본류가 아니야? 여하튼 검사들은 지금 자신들한테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온갖 형태의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의 진범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사와 기자입니다. 검사와 기자가 지금까지는 부패 세력의 보통은 지금까지 보면은 검사와 기자가 부패 세력으로부터 돈을 한두 푼 받아가지고 부패 세력의 빌 붙어서 돈 받아 먹은 게 검사와 기자였는데 이번 대장동 사건의 특징은 뭐다? 검사와 기자가 부패의 주범이 돼 있는 상태죠. 검언 유착이 토건 세력을 만나가지고 함께 부패한 것인데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콩고물이나 챙기던 검사와 기자, 법조인과 언론인이 부패의 본진을 장악한 사건인 거죠. 부패 본진 아니야. 아니 여러분 수사의 본류가 어딥니까? 수사의 본류는 돈이 간 데가 수사의 본류예요. 그죠? 돈이 안 간 데는 수사의 본류가 아니야. 그런데 50억 클럽 그 50억 클럽부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총 300억이 나갔어. 50억 클럽 6명 해가지고 거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사 안 합니까? 본류? 본류가 뭔데? 지들이 찍어서 여기가 본류야 하면 본류야? 본류는요. 돈이 간 데가 본류고요. 돈이 제일 많이 간 데가 본류입니다. 300억 클럽 아니 50억 클럽이 본류예요. 근데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의원한테 돈 얼마 줬대요? 합쳐서 원래 8억을 줬는데 2억 돌아가고 6억 얼마를 줬대. 혐의는 6억이야. 6억. 그런데 김만배가 한겨레 기자한테 얼마를 줬어? 9억 줬어. 일단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은 난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겨레 석진환 기자는 9억 받았다고 인정했잖아. 그러면 수사의 본류는요. 돈이 제일 많이 간 데가 본류예요. 지들이 수사하고 싶은 데가 본류가 아니고 돈이 간 데가 본류라고. 왜 지들 멋대로 그냥 아무 데나 끄잡아놓고
본륜이 만에 그래. 예? 자, 검찰이 지금 수사 본류가 어쩌고 운운하는 소리는요. 개소리입니다. 응? 개소리예요. 진짜 검찰이 자신이 있으면 니들부터 수사하라고. 응? 진짜 자신 있으면 왜 본인 스스로 아니 검찰 스스로 깨끗해야지 남을 칠 수가 있지. 검찰이 지금 야 니들 돈 받아 처먹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받고 있는데 무슨 수로 남을 수사를 합니까? 검찰이 의심받고 있는데 의심받는 검찰이 무슨 자격으로 남을 수사한단 말이에요. 야 동훈아, 윤석열이 의심스럽다고. 윤석열이 대장동에서 뭔 짓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그런데 그 사건에서 네가 뭔 짓을 해봐라. 안 의심스럽겠냐? 국민들이 믿겠냐? 한동훈은 정말 모르고 있는. 이게 얘가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 제대로 된 언론이면 꼭 집어줘야죠. 한동훈이 뭐 권력 뒤에 숨으면 안 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실 겁니까? 그 얘기부터 해야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바조 때문에 그럼 윤갑근 수사하실 겁니까? 해야죠. 김수남 수사하실 겁니까? 왜 수사 안 하는데? 자, 언론부터가 틀린 거죠. 자꾸 이재명한테만 포커싱을 맞추고 있죠. 개새끼들이에요, 개새끼들. 아니면 그냥 한동훈한테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그냥 강아지들이거나, 정신들이거나. 여하튼 대장동 사건의 진범은 검사와 기자들이고, 검사와 기자들이 단지 콩고물 좀 얻어먹던 수준을 벗어나서 부패의 본진을 장악한 사건이었다. 이게 대장동의 본질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 박영수와 김만배예요. 그죠? 아까도 보셨죠? 박영수가 오라 그래서 갔다며. 박영수가 데려온 로비스트가 실은 김만배였어요. 그런데 점차 이 김만배가 뭐 정관계, 법조계 발이 쫙쫙쫙쫙 퍼져 있잖아. 언론도 지멋대로 막 주물럭거리고, 언론을 주물럭거려, 정관계 주물럭거려, 뭐 김태년, 이화영 의원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려, 성남시 의회 의장 주물럭거려, 정관계 지멋대로 주물럭거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판사, 검사 지멋대로 주물럭거리고, 기자들 주물럭거리고, 그렇게 주물럭거리기 편하려고 평소 돈 많이 뿌리고 그랬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김만배를 거쳐야만 일이 되는 거야. 결국 어찌 됐겠어? 대장동 이 사건의 주도자는 나중엔 점차 김만배가 되는 거야. 즉 그러면서 박영수와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건의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 된 겁니다. 보세요. 김만배가 천화동인에서 출금한 140억 박영수 인척에게 흘러갔대. 기존에 109억 원을 송금을 했는데 그 외에 140억이 더 갔대. 네? 그래서 명동에서 사채시장에서 자금 세탁까지 했대. 박영수를 통해서. 이쯤 되면은 박영수야말로 대장동의 키맨 맞죠? 지금은 뒤에 살짝 빠져 있지만 박영수가 대장동의 키맨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키맨을 한 거야? 김만배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50억 클럽이지. 그러니까 50억 클럽 중에서도 진짜 핵심은 박영수였던 거지.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런데 검찰은 수사를 안 한대. 왜 안 할까? 여기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자기들 식구가 자꾸 나오게 될까봐 그게 겁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 식구란 전직 검사, 현직 검사를 포함해서 법조 출입 기자들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아니 여러분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이유 중에 한
적어도 절반은 기자들,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빨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걸걸? 법조 출입 기자들이 윤석열의 제대로 된 본 모습을 보도를 했다면 그렇게 쉽게 당선되지 못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그런데 법조 출입 기자들이 하나같이 윤석열을 떠받들고 엄청나게 포장하고 분장하고 꾸며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국민 앞에서 거짓을 말하게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자 몇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나중에 걔들 하나하나 이름을 제가 좀 깔게요. 까게 되면요, 여러분들 좀 얘들 혼 좀 내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심지어 이 김만배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아주 가짠게 봅디다. 예, 이재명을 속여 먹으려고 한 부분도 나와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옛날에 이재명 시장이 MDM하고 이거를 남 변호사나 남 변호사거나 시행업자 거를 뺏어서 MDM하고 호반하고 공동 콘소시엄이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시작이 된 거야. 그런데 이걸 우리가 뺏어갈지는 이재명도 몰랐고 호반도 몰랐고 MDM도 몰랐어. 우리 거를 뺏어야지 그랬는데 뺏긴 거야 라고. 자, 이거 뭐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은 이 천하동인이나 화천대유 이 사람들한테 아파트 건설권까지는, 아파트 건설 공사까지는 주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공사는 뭐 MDM이니 뭐 호반이니 이런 데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김만배가 가로챘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야, 이재명이도 이거 우리가 뺏어갈지 몰랐어. 뭐야, 이재명 시장을 아주 자기가 갖고 놀고 있는 거지. 자, 갖고 놀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갖고 놀아서 이재명을 호반도 우리한테 속았고 이재명도 우리한테 속았어 라고 지금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과연 만약에 검찰 주장대로 대장동 그 수익금이 이재명한테 갈 거였다면 얘네들이 이딴 식으로 굴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하지. 지금 이 김만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온갖 속임수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재명 시장까지도 속여 먹었다. 그래서 와, 통쾌해 이러고 있어. 진짜 이재명한테 큰 돈이, 수익금이 갈 거였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즉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이 사건은 이재명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법조계 인맥, 기자 로비 이런 걸로 이 사업의 주도권을 꿰찬 김만배가 나머지 대장동 일당들을 쥐락펴락해가면서 이끌어온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고요. 사실 이 김만배는요, 지금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기자들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보세요. 누가 검찰 수사를 중단에 멈추게 만듭니까? 극단적인 시도라는 정말 좀 과도한 그런 짓을 하긴 했지만 검찰 수사 어쨌거나 한동안 멈췄고요. 그 뒤에 검찰이 김만배를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판 역시 한동안 멈춰졌고 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자기 몸에 흠집을 내서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정영학 녹취록 있죠?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영학 녹취록은 누가 줬을까요? 뉴스타파에서 가지고 와서 공개를 했는데
이 뉴스타파가 가지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 증거물로 제출된 거예요. 정영학이 줬을까요? 아직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게 증거가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증거 개시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 수준이겠지. 유동규, 남욱은 아니겠지. 정영학은 지가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걸 또 할 리가 없겠지. 그럼 남은 게 누구야? 김만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정영학 녹취록을 빼내준 사람 사실은 김만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모두 언론 보도도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자, 누가 키맨입니까? 누구를 수사를 해야 될까요? 근데 왜 안 하는 걸까요? 지금 김만배가 기자들한테 로비했다, 검사들한테 로비했다, 판사들한테 로비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가장 곤란한 사람이 누굴까? 실은 기자들이에요. 검사하고 판사는 이미 돈 받아먹었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충격이 없어. 기자들도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먹었어? 심지어 기자들도 그 룸살롱에서 술 먹고 외상 그어놓으면 김만배가 와서 갚았다며. 그런 일까지 그랬대잖아요. 판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정도로 돈 많이 뿌렸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나가면서 법조 기자들에 대해서, 법조 출입 기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앞으로 걔네들이 쓰는 기사, 이 새끼 이거 돈 먹고 쓰는 기사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럼 이걸 누가 만든 걸까, 이 상황을? 네. 제가 볼 때는 김만배입니다. 야, 니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먹은 게 얼만데? 좋았어. 니들 한번 당해봐라.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은 증거물이 다 공개가 안 됐어. 아직 증거물을 못 받아봤어. 따라서 이 사람들은 증거,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자, 그런데 아직, 근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네 사람의 경우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물이 거의 다 공개됐을 거예요. 근데 정영학은 지가 검찰에 제출해놓고 지가 언론에 뿌리고 그러지는 못하겠죠. 정영학 아니야. 남욱, 유동규는 녹취록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얘들도 아니야. 남은 건 누구? 만배. 뻔한 거지 뭐. 이것만 봐도 만배가 지금 모든 걸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사람이죠. 그럼 지금 누굴 수사를 해야 될 거야? 만배를 불러온 사람이 누구야? 박영수. 골로 가야 돼요, 수사는. 만배가 여기 돈 준 사람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검찰은 그럴 의사가 없지. 왜? 자기 식구들이 다치니까. 자, 아마 검찰은요, 조만간 새로운 사건으로 대장동을 덮으려 할 겁니다. 이재명을 소환을 했지만 이재명을 기소하는 데는 그다지 쉽지가 않아요. 왜? 이재명을 기소를 하려면요, 사실 육하 원칙이 좀 나와야 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이 스토리가 나와야지 기소를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스토리 자체가 안 나와. 돈이 어디로 갔었어야지. 그러니까 부정한 처사를 했었어야지.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사건 모로 대장동을 덮으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재명 기소는 하긴 할 거야. 억지로라도. 근데 억지로라도 기소하는 그 상황부터 이미 검찰은 이미 늦어버렸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갈 것이고요.
결국에는 간첩다수수사나 뭐 대북송금 쌍방울 이런 걸로 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게 할 건데 그건 정말 최종적인 패착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부패 수사에 대해서는 그래 부패 수사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간첩단으로 이어지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 이거는 장난치니? 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벌써 그 단계로 가지 않으면 검찰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지게 되죠. 게다가 지금 재작년부터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벌써 1년 6개월씩 수사를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집권해서 한 게 뭐가 있냐고. 없어요. 윤석열은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게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자체 피곤해. 그만 좀 해. 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결정적으로 기소를 하려면요. 육하 원칙은 맞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지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재명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어. 근처도 못 갔어. 기껏해야 김용 정진상에서 끊겼는데 김용과 정진상은 자기들이 유동규한테 받은 돈이 없다라고 딱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동규가 김용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라는 증거도 사실은 없어요. 진술밖에 없어. 카더라밖에 없어. 그리고 오히려 정영학 녹취록은 김용이나 정진상이 돈을 받던 근거가 없다라는 오히려 그게 더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동규가 돈을 줬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동규가 줬다는 돈 실은 유동규가 딴 데 썼다라는 증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다 썼을까요? 제가 그거는 딱 한 달쯤 뒤에 알려드릴게. 유동규가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어디다 썼어. 제가 어느 정도 포착을 했어요. 그거 나중에 밝혀드릴게요. 자, 아마 제가 그 흐름을 공개하는 그 순간이 되면 검찰이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해서 엄청난 패착을 했구나 라는 거를 검찰도 알게 될 때일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너무 길어졌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유동규가 6억 원에 달하는 돈 그 돈을 김용을 줬네 정진상을 줬네 하지만 김용한테도 안 가고 정진상한테도 안 가고 실은 딴 데 갔다라는 거 제가 어느 정도 포착을 했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말씀을 공개되면 아시겠죠. 자,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네, 이용선님 그때는 늦대요.